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65화 음모의 연장, 그리고 신교의 전통 천인대전. 두 번째 이야기. 이래간 진행되는 태양극양절. 이는 신교도들에게 극양태양절이라고도 불린 신교의 최대 명절. 태양절이 4년에 한 번은 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다른 태양절과는 달리 각마가는 서로 원한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마가의 영토나 지위를 빼앗고자 하는 경우 오로지 4년에 한 번 용인하는 절기이기도 하였다. 후대 마교로 불리는 이 신교는 원래 만이교의 교리를 따라 화령신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또한 신교 내 무력이 팽창함에 따라 외부에 그 힘을 쏟는 것은 금기였기 때문에 신교의 대종사들은 이 절기를 통하여 신교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팽창된 무력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역시 마교는 과거로부터 강자존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거치면서 신교는 안과 밖의 신교의 존립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전통이 되었으니, 아무튼 신교 내 혈마공자의 준동은 이번 태양극양절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었으며, 결전의 시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었는데 종산 서쪽 능선을 따라 3명의 초급 고수들이 신법을 밟으며 이동하고 있었으니 팔보를 뛰며 하늘을 비상하는 모습이, 이런 신왕권천의 동문절기를 어찌 세 사람이 전개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들의 진행 방향은 이동 경로와 시간으로 본다면 능히 일각 안에 신교 대종가의 정문에 다다를 것이 확실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목적지가 대종가란 말인가? 종산 서쪽 능선을 따라 전개된 초급 고수들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세로 바람을 가르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신왕권천과 두 동료의 신법은 그들이 대종가 정문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들은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며 가르는 배처럼 빠르게 대지를 가로질렀고, 대종가의 첩보를 담당하는 파수꾼들은 이 세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었다. 그만큼 이들이 능선을 따라 신법을 전개하는 모습은 매우 신출귀몰했으니, 이 세 사람은 드디어 종산 외곽 대종가의 영역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무시무시한 기세로 숲속 공터로 떨어져 내렸다. 마치 천지를 가를 기세였으니 역시 팔보간섬의 신법은 천신의 보보이던가. 그런데 이들은 왜 대종가의 정문으로 바로 달리지 않고 이곳 공터로 떨어져 내린 것인가? 신왕권천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귀를 쫑긋하며 주변의 기세를 탐지하였다. 신왕권천은 내력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올려 집중하였으며 그의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기세는 전파되었으니 잠시 이들 모두는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종가의 정원을 둘러싼 이 공터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외관과 달리 실제로는 신교의 가장 강력한 방어 진법들이 숨겨져 있는 장소였다. 잠시 후 권천의 얼굴에 긴장이 풀리며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서는 한층 더 깊은 결의로 푸른색 이체가 스치고 지났다. 그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그의 동료들은 즉시 포진을 바꾸어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진법의 흐름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모습이 꼭 삼재진인 천지인의 방위였다. 이곳은 대종가의 자맹진법이 구축된 곳이군. 우리가 무작정 진입했다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이들의 진법을 파악했으니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구나. 권천이 조용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의 동료 중 법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진법의 핵심 부위를 찾아 파괴하고 진입해야겠습니다. 대종가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키고 본격적으로 살수를 전개하여 적의 수장에 수급을 자릅시다. 신왕. 권천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신중하게 움직이면서도
빠르게 진법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각자가 소지한 특수한 신공과 현묘한 팔보간섬의 보법을 사용하여 대종가의 방어 진법을 하나하나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신왕의 보보가 느려지면서 멈춰 섰다. 이에 저광과 법왕 또한 멈추어 섰는데 신왕, 왜 그러시오? 우리는 아무래도 매우 뛰어난 무인을 보게 될 것 같구나. 저광과 법왕은 준비해라. 허, 무슨 일이요? 우리가 이렇게 은밀히 대종가로 접근하는데 우리 앞에 누가 출현한다는 것이요? 잠시 후면 혈마공께서 대종가로 진격하는 양강 나팔이 울리게 되면 쉿! 법왕이 신왕을 보며 이야기할 때 신왕은 눈썹을 꿈틀대며 검지를 들어 입에 대었다. 이에 법왕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 츠츠츠츠츠츠츠츠. 신왕, 저광, 법왕의 눈앞에 흐릿한 신형이 점점 뚜렷하게 되어 하나의 젊은 미서생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세 사람의 두 눈은 커다랗게 커져 속으로 매우 대경했으니 이 젊은 미서생의 모습은 처음엔 희미하였으나 점점 명확해지면서 마침내 그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고고하고 차분한 자태로 서 있었으며 머리에는 학사관을 쓴 자로 그의 손에는 특이한 모양의 부채가 들려 있었다. 부채를 펼치며 그는 신왕 권천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도 날카로우며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여기까지 오시다니 예상 밖입니다. 그러나 대종가의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대들은 어느 마가에서 오셨소? 내가 보니 나는 바람과 구름을 관장하는 신풍대주로 웬만한 12마가의 인물들을 모두 알고 있는데 그대들은 사천마가 출신이요? 젊은 서생의 목소리는 맑고 울림이 있었다. 그의 말에서는 대종가의 진법가이자 호법으로서의 단호함이 느껴졌다. 20대 전후의 모습치고는 이자의 내력과 기세가 대단했다. 정말 약관을 넘은 젊은 공자이던가. 권천은 서생의 등장에 당황하지 않으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대종가의 신풍대주라는 호법이시군요. 우리의 방문 목적은 단순히 대종사의 수급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소. 지금은 신교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소. 당신도 그 바람을 느꼈을 것이오. 서생은 부채로 입가를 살짝 가리며 미소를 지었다. 후후후후. 변화의 바람이라. 하지만 그 변화가 대종가를 향한 위협이라면 저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원보패주의 명으로 이곳을 내가 담당하는 영역이니 말이오. 이제 당신들은 이곳에 온 진정한 목적을 밝히십시오. 저광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오. 대종사의 수급을 넘겨받고 신교 내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 당신이 그 과정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제거할 수밖에 없소. 혈가의 혈마공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셨으니 말이오. 법왕 역시 덧붙였다. 우리는 대종가의 진법을 이미 파악했소. 항복하시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소. 흐흐흐흐.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오. 서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신교호법이기 전에 신풍대주로 진법가입니다. 대종가의 진법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아마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는 부채를 접으며 신중히 말을 이었다. 그대들은 그냥 발걸음을 돌이키시오.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는 대종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대종가의 주변에서 갑자기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다.
저광과 법왕이 놀라며 주위를 살폈다. 대종가의 다른 호법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중에서 빛나는 진법에 힘이 소용돌이치며 그들의 위치를 조여들기 시작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수십 명의 내력 고수들이 막대한 살기와 경력으로 몰아붙이는 모양새였으니 외현으로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심하게 바람이 불어 이곳 공터에 떨어져 있었던 나뭇잎들은 날려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는 점차 신왕, 저광, 법왕들을 덮쳐나갔으니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신왕 권천과 그의 동료들은 대종가의 서쪽 방향, 마지막 방어선 앞 공터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강력한 내력을 가진 대종가의 호법들과 마주했다. 각자의 내력이 충돌하며 공중에서는 뇌기와 같은 기운이 치솟았다. 이제 신왕의 무리와 세 명의 호법과 대결은 본격적으로 이뤄졌는데 삼재진을 이룬 신왕 무리는 팔보간섬의 밀보를 밟기 시작했으며 이를 상대하는 세 명의 호법은 각자의 병기를 들고 무무를 전개하였다. 세 명의 호법의 무무는 춤처럼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막강한 내력을 끌어올리며 한 보 한 보 전개하며 우수와 좌수를 현란하게 흔들어댔다. 이들이 무무를 출 때마다 그들의 병기에서는 막대한 경력이 쏟아져 나와 신왕의 무리를 강타하였다. 그 무무의 막강한 힘으로 신왕 무리는 큰 압박을 받으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 했었다. 각 호법의 기세는 가히 천둥과 같았으며 그들이 휘두르는 병기에서 발산되는 기운은 땅을 울리고 바람을 몰아치며 강력한 진동과 함께 전장의 공기 자체를 뒤흔들었다. 따라서 지면에서 돌과 흙덩이가 튀었고 돌과 흙덩이는 호법들의 법술로 무리를 지어 신왕과 저광 법왕들에게 쏟아져 들어갔으니 또한 신풍대주 이 서생은 자신의 부채를 높이 들고 기세를 모아 거대한 경계선을 만들어 신왕 무리를 견제했다. 다른 두 호법은 공격을, 신왕 본인은 방어하는 형세를 만들어 나간 것이다. 그의 부채에서 나오는 기운은 차디찬 바람을 동반하며 신왕 무리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허허, 신왕 무리는 천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막강한 팔보간섬이라는 절기이거늘. 이곳을 넘어서는 것은 신교의 율령으로 금지입니다. 더 이상의 전진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풍대주의 우렁찬 목소리는 전장을 울리며 그의 결의가 절대인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신왕권천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의 이름이 가진 무게는 이 싸움을 쉽게 돌이킬 수 없던 것일까. 그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전설 구주이십일천의 상좌가 아닌가. 권천은 잠시 후퇴하며 두 동료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다. 그들은 서로의 신법과 합공으로 대종가의 진법을 무너뜨리려 시도했다. 저광과 법왕은 각각 전방을 향해 내가 공부의 내력을 끌어올려 강력한 기공파를 쏘아내며 신풍대주의 방어선을 흔들려 했다. 이제 신왕을 중심으로 천지인 삼재진의 방위에 선 저광과 법왕 등은 더욱 내력을 끌어올렸다. 이들은 이제 팔보간섬 중 둔보를 밟는 것이 아닌가. 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이렇게도 느려터진 둔보라니. 하지만 이 둔보의 묘리는 태산의 무게를 담은 웅장한 기세를 쏟아내는 절대 부동보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종가의 다른 호법들도 그들의 진법의 내력을 돋우어 강화하며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곳곳에서 황금빛 금광의 광채가 쇄도하며 방어 기운이 더욱 강력하게 소용돌이치며 신왕 무리의 공격을 일일이 차단했다. 대종가 호법들의 방어는 강력한 철벽과 같이 매우 견고했고 신왕 무리의 공격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끊임없는 공격과 방어의 격돌 속에서 신왕 권천은 마지막으로 강한 기를 모아 일도양단과 같은 한 번의 절초를 준비했다. 그의 두 손에서 모인 강력한 기운은 거대한 기공파로 변하여 대종가의 방어선을 향해 권으로 내질렀다. 하지만 신풍대주는 냉정하게 그의 부채를 펼치며 강력한 반격의 바람을 만들어냈으니
이 바람은 신앙 무리의 기공파를 막아냈으며 더 나아가 신앙 무리를 더욱 강력하게 몰아쳐 뒤로 밀어냈다. 바람의 힘은 매서웠고 신앙 무리는 크게 휘청거렸다. 잠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람이 신앙 무리를 포위하며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렸고 몇 초 후 강하게 땅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의 피해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대종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나 불필요한 살상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흐흐흐흐. 법왕은 아무렇지 않게 본인에게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일어났다. 내가 왜 구주 21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 호법들은 법왕의 말을 듣고 매우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 신풍대주란 호법은 얼굴을 실룩거렸다. 그대가 현존 강호에서 최강자란 21명 중 하나란 말입니까? 흐흐흐흐. 어차피 너희 마교라도 강자전의 법칙은 있을 것이다. 나는 구주 21천의 한 사람으로 너희를 하대해도 될 것으로 여기는구나. 나는 바로 구주 21천 중 3 괴 섬캐묵장 장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대들은 우리 신교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구주 21천의 강자라니요. 흐흐흐흐. 왜 아니겠느냐? 우리는 조금 먼 곳에서 이곳으로 온 연의 왕실에서 파견된 인물로 모용가의 가신들이다. 아, 어찌 이곳은 지금 태양극양절의 절기를 지내는 신교대 종가의 영역인데 그대들은 외인으로 이곳에 있더란 말입니까? 흐흐흐흐.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다만 이곳 혈가의 주인이 우리를 초청했으니 말이다. 흐흐흐흐.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모신 분인데 구주 21천 상자의 반열에 오르신 권천이란 분이지. 허? 신풍대주와 다른 2명은 대경하며 경악에 가까운 얼굴이 되었으며 호법들이 놀라는 와중에 신왕 권천은 팔보간섬 중 다시 신속하게 선보를 밟는다. 팔보 진가. 아, 팔보간섬의 선보를 밟은 신왕, 즉 권천의 다리에서 벼락과도 같은 뇌기가 주변으로 쇄도하여 3명의 호법을 강타했으니 팔보진각의 강력한 기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과 같이 강력한 은빛 빗무리가 주변으로 상계하였고 또한 주변에 신속하게 퍼지면서 3명의 호법은 그 힘으로 뒤로 밀려났다. 엉덩방아를 찢는 등 3명은 엎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들은 뼛속까지 강력한 무인으로 반사적으로 튕겨 일어나 신속하게 각자 방어 자세를 취했다. 권천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강렬했으며 그의 진각 공격은 대종과 호법들의 방어력을 시험했다. 이에 신풍대주는 빠르게 자세를 회복하며 다시 부채를 펼쳤다. 그의 부채에서는 강렬한 바람이 불어나왔고 바람이 기류를 갈라 저광과 법왕에게 돌진하는 권천의 진로를 방해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법들에게 지시했다. 다들 정신 차리시오.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방어 진법을 최대로 발휘하십시오. 대종가의 다른 호법들은 신풍대주의 명에 따라 전진하며 강력한 진법의 기운을 모아 새로운 방어벽을 형성했다. 그는 또다시 각자 무무를 쳤고 강력한 빗무리는 거친 파도의 노도처럼 주변으로 에워쌌다. 그들의 힘은 서로 연결되어 더욱 강력한 보호막을 구축했고 이 보호막은 권천의 공격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다시 거대한 힘으로 반사하는 능력을 보였다. 권천은 이에 불굴의 의지로 다시 한번 기를 모으며 더욱 강력한 기공파를 준비했다. 그의 눈빛은 집중의 빛을 발하며 전방의 방어막을 노려보았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강렬하게 외쳤다.
파열, 진공, 권, 강, 바. 그의 손에서 발산된 거대한 기공파는 암경을 이루고 소리도 없이 빠르게 방어막을 향해 질주했다. 이 기공파는 평범한 공격이 아닌 진공의 상태를 만들어내며 비록 형체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괴수의 괴성을 내며 호법들에게 전광석화처럼 쇄도하였으며 신풍대주는 권천의 암경이 치명적인 위험이라 직감하고 자신의 부채로 강력한 기막을 만들어 반격했다. 그의 부채에서는 마치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강풍이 불어나와 권천의 진공 기공파를 분산시키려 했다. 두 강력한 기의 충돌은 폭발적인 기류를 일으켜 매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주변의 나무들마저 흔들어댔다. 흐흐흐흐. 대종가의 호법들도 이 정도는 아니면 우리를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권천이 비웃으며 다시 공격 준비를 했다. 이때 대종가의 영역 어딘가에서 거대한 기의 파동이 느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붉은색 기의 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이는 대종가의 주요 호법 중 한 명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강력한 진법의 힘을 전장에 투입한 것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군. 신풍대주가 외치며 그와 다른 호법들은 새로운 기세를 불어넣으며 대응 준비를 갖추었다. 대장원은 그야말로 거대한 기의 격전지가 되었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렸으니 이제 그만하라. 아, 여의전성인가? 전설의 창룡호인가? 이 우레의 소리는 전장의 6사람을 멈추어 세웠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소. 호법님들, 허허. 대종과 연단에 있었던 류지혁의 목소리가 아닌가. 그가 있던 곳은 이곳에서 능히 수백 장은 좋게 떨어져 있을 것인데 어찌 그의 음성이 천신과도 같이 울린단 말인가. 신왕 나를 알 것이오. 그대는 속히 돌아가시오. 그렇다면 그대의 생은 이곳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오. 신왕권천은 지역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리고 호법들께서 더는 이들을 막지 마시오. 이들이 대종가로 들어오면 그대로 두고 발길을 돌이킨다고 하여도 이들을 그대로 두시오. 혈마공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종가를 공격하려 할 것이기에 이들에게 더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소. 다만 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둔 후 혹여나 이들이 대종가로 들어오면 내가 직접 맞이하면 될 것이고 이들은 이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것이오. 신풍대주와 다른 호법은 허리를 조아렸다. 이후로 잠시 침묵이 흘렀으며 신왕권천은 눈을 부라렸고 그리고 미간이 깊게 팼다. 형님, 그러지 말고. 아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가자. 그가 이곳에 있구나. 아니야. 백리가에서 만난. 이런, 그는 죽지 않았소. 아니구나. 그가 분명하다. 법왕은 신왕을 채근하였지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종주, 우리는 돌아갈 것이오. 신왕의 목소리를 떨렸지만 단호한 음성이었다. 신왕은 천천히 허리를 돌려 본인이 왔던 길을 보았다. 또한 권천은 잠시 좌우로 고개 돌려 주변을 둘러보며 대종가의 방어막들 사이로 철수의 길을 모색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으나 실망의 눈빛이었고 하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보였다.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우리는 아직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여기에 이를 모형과 가죽게 보고하고 우리가 보유한 능력과 힘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자. 권천이 명령하자 그와 함께 온 저관과 법왕은 신속히 허리를 돌려 철수를 준비했다. 그들의 신법은 매우 빨라 대종가의 영역을 빠르게 벗어나 각자 모종의 처소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한편 대종가에서는 류지혁이 모든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권천과 그의 무리가 철수하는 모습을 기감하며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호법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계속 경계를 유지하시오. 이번 일로 그들이 우리의 힘을 시험한 것일 수도 있으니 더욱 강화된 방어 체제를 유지하고 추가 공격에 대비하십시오. 본격적인 싸움이 잠시 후에 시작될 것이오. 호법들은 류지혁의 명령에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를 조아렸다. 그런 후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방어 준비를 강화했다. 그들은 대종가의 안전을 위해 더욱 견고하게 방어 체계를 갖추고 호법들 간의 연결을 더욱 단단히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류지혁은 마지막으로 종주의 처소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대종가의 다른 주요 인물들과 상의할 중대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종주의 처소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신교의 큰 시련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신교는 이를 통해 반드시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류지혁의 말은 무게감 있게 중얼거렸고 이 음성은 비록 작은 음성이었지만 신비한 힘이 있어서 흩어져 있었던 대종가의 경계를 담당하는 모든 호법들에게 그의 말이 귀에 울렸다. 이제 대종가는 지혁의 말처럼 정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 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 것이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